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 4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 없이 여성 후보를 결정한 포항 북구는 최대 관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결실이 필요합니다. 포항 북은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가 여성 우선 추천으로 공천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진실된 사람들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에 맞서 박승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 최대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저도 속았고 우리 포항 시민도 속았습니다. 공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검증된 인물입니다. 야당에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돼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번 선거 서민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포항 남물릉 선거구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중연합당 박승억 후보가 공천을 확정했고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의 허대만 후보는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주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석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김원길, 정종복 후보 등 5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는 강석호 의원이 경선 끝에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 최중영, 홍성태 후보의 최종 후보 등록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는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총선 주자의 대진표는 명확해지고 레이스는 본격화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된 박명재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10대 중점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포항 블루밸리의 성공적 조성과 영일만한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그리고 동해안 발전본부의 확대 개편과 울릉공항 등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구에서 경기도 용인 을로 지역구를 옮겨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허명환 후보는 비록 다른 곳에서 꿈을 이어가겠지만 포항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겠다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또 포항 북 이창균 예비후보는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만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 변호사 88명이 경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권영국 후보가 사회적 안정망에 벗어난 대중들을 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대안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바란다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이전 뒤 첫 회기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 도의원들이 총선에 매달려 있는 데다 신청사가 멀다는 이유로 회기를 열고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임시회가 개막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지만 초반 이틀간의 도정질문 본회의 이후 활동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체 회기 12일 가운데 9일이 개점 휴업인 셈입니다. 활동이 지금 회의까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통상 조례 안건을 심사하거나 현장 방문, 현안 간담회 같은 상임위 활동이 회기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이번 임시회 처리 안건이 적기도 했지만 총선 일정에 도의회 활동이 사라진 겁니다. 새누리당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선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난주,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니 사실은 현지 방문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의회 이전에 따른 원거리 도의원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그나마 있던 조례안 심사 같은 안건도 도정질문 본회의가 있던 지난주 월 화요일에 일정을 몰아넣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의원들의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일정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잡아버린 거죠. 원거리 도의원 편의를 위해 도의원 숙소까지 마련해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된 도의회 회기는 8회, 회의 일수는 12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회기처럼 개점 휴업한 9일도 지역 의정 활동을 했다는 명분으로 일한 날, 즉 회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수원 본사와 직원들이 경주 이전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시민과 공무원들이 한수원 환영 행사를 오늘 개최했는데 한수원 경주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경주 본사가 완공되고 1,200명의 직원들이 이전 작업을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경주로 이주해온 한수원 직원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환영식도 열렸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축하 공연과 함께 꽃다발과 환영패를 전달했습니다. 한수원을 방문해서 출국인 직원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수원도 경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직원 가족까지 3천여 명이 경주로 이주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이 경주시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매년 70억 원대로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만 경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한수원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한수원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경주시는 20여 개의 한수원 연관 기업도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전 사업을 통해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수원이 경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4,672억 원 규모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한국전력기술이 수주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네 번째로 건설되는 한국형 원전으로 설계 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됐으며 울진군 북면 신한울 1, 2호기 옆에 오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전기술은 신한울 3, 4호기에는 사이버 보안 신규 규제 기준 등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가 수용거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이용해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교도소는 A씨가 신변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포항 대형마트 주차장 주부 납치 강도 사건 용의자 1명이 자수한 가운데 경찰이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검거한 용의자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공범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차량 동선을 추적하는 등 검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재능으로 4년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흐뭇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반죽을 정성스럽게 오븐에 넣고 구운 뒤 잼을 펴바르고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경주의 한 특성화고 제거 제빵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입니다. 잘 먹었고요. 아이고 참 잘 만들었어.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매달 한두 차례씩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좀 더 잘 치고 싶고 항상 보완점을 물어보고 들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저희 빵은 항상 맛있다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데서. 마을 봉사활동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각종 박람회 등에도 잇따라 출품하는 등 점차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식품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장관상과 인재상을 휩쓸 정도로 성과를 내자 학생들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기술을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삶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도 가지고.
재능 기부에 참여하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이웃과 나누는 기쁨 속에서 자신의 꿈을 부지런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1월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공단의 1월 한 달간 생산은 9,10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6% 감소했고 수출은 2억 97만 달러로 41.6% 줄었습니다. 생산은 내수 부진과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급 과잉 등으로 줄었고 수출은 유가 하락과 플랜트 수출 부진, 철강제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신고자가 3만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 지역 본부에 따르면 또 가입은 했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 예외자는 5만 9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1,300명 늘어나는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영덕군 남정면에서 난 산불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영덕 구규림 관리소와 경찰은 40살 A 모 씨가 묵혀두었던 밭을 개간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산불로 확산돼 임야 0.2헥타르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 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길거리에서는 푸른 잎들이 많이 보이죠. 정말 봄이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햇살이 없는 곳에서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전형적인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포항 7도, 경주 2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20도, 영덕은 19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많게는 18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을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울진과 영덕에 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5도, 포항 7도, 경주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8도, 포항과 경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낮부터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8도, 한낮에는 울릉도 13도, 독도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는데요. 오전에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찬바람도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가 결핵에 걸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동산병원은 A씨를 격리하고 A씨와 접촉한 환자와 보호자 172명 가운데 46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 한편 의료진 등 직원 141명도 검사해 이 가운데 124명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평소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 주변인에게 감염된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서명 교사 1,03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가담 정도가 심한 전교조 전임자 등 4명은 징계 의결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감을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을 감사원이
부모님이 감사하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취업자들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금호공대, 대구대와 함께 일학습 병행제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두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개설해 1, 2학년 과정은 사이버 강좌로 학점을 취득하고 3, 4학년 과정은 주말학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전문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의 비용 중 30%를 부담하며 지역대학은 30%, 기업과 근로자는 40%를 부담하게 되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